쉐보레가 최근에 아마 받았던 관심 중에 가장 큰 관심의 주인공이 역시나 트랙스 2세대 트랙스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 차를 제가 이제 그린카에서 빌려서 왔는데 네. 내 돈 내 탄이다. 오랜만에 탔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네. 사랑한다음 시리즈. 사랑한다면 시리즈 열심히 좀 미루고 있고요. 네. 약간 개인적인 발음도 이렇게 막 들어간 최설람 중에 한 명인 쟤는 일단 30만 킬로는 빨리 찍고 싶어서 얼마 안 남았어. 너무 싫다. 7천 킬로밖에 안 남아서. 얘 사주면 안 돼? 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쉐보레에서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신차를 주문하고 나서 대기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죠. 한동안 신차나 이런 거를 광고를 할 때 대기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차라는 이거를 막 쓰면서 어필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세대 트랙스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UV라는 점과 착한 가격, 디자인도 지금 그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는 블레이저라는 미국의 SUV가 있어요. 진짜 예뻐요. 중심 라인이 되면서 그 디자인이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 첫 번째가 트레일 블레이저였고 이제 두 번째가 트랙스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블레이저를 좀 가져와주면 안 되나 싶기도 하면서 일단 이 차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액티브라는 등급이에요. 디자인에 약간 차별성을 둔 뭐 오프로드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 그런 특수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은 2,7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넣을 수 있는 옵션이라고는 뭐 썬루프, 전동 트렁크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넣을 수 있는 그 옵션, 그 정도로 딱 간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차는 그 기본 액티브 트림에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2,700만 원짜리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동 트렁크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옵션이 65만 원이에요. 그거까지 넣으면은 2,765만 원 이렇게 가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아마 RS 등급이나 결국엔 액티브 등급에서 이제 많이들 구입을 할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를 철저하게 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2천만 원짜리 기본 등급을 탈 수도 있겠지만 아마 너무 옵션들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RS가 제일 많고 디자인 때문에 액티브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나왔다 해도 그래도 사실 2,700만 원, 2,800만 원이란 돈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티를 조금 덜 냈으면은 좋았을 텐데 꼭 이제 이렇게 들켰어야만 속이 후련했냐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얘를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단점을 한번 가요. 단점 이거 하면 첫 번째는 어차피 안 쓸 거면 빼서 자동차 가격을 낮출게요 라는 개념으로 이 차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지금 보는 거는 지금 미러링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구성은 좋아요. 좋은데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은 옛날에는 이게 좀 빠릿빠릿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이구. 방금 보였어요. 조금 더 좋은 걸 넣어? 그럼 가격 오르잖아. 빼. 근데 얘는 기능도 없으면서 그냥 포인트 되겠네. 이거 뭐 디지털 클러스터인데 우리도 유튜브 볼 때 16대 9로 보는데 얘는 갑자기 4대 3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계기판 클러스터의 이 종류가 나름 게이지 1, 2, 3, 뭐 차량 정보, 인포테인먼트, 뭐 심지어 모던까지 있어요. 계기판이 이 RPM이 없어요. 예전에 막 모닝 보면 최하위 등급 보면 RPM 게이지 탁구미 없애버린 그런 차도 있잖아요. 그때로 회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향 지시등 이 레버의 감각이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뭔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딱 끊기고 이 느낌이 좋거든요. 왜냐면 이걸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뭔가 이렇게 넣으면은 딱 걸리는 느낌이 굉장히 약해요. 내가 지금 이걸 넣나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장점 많이 얘기 안 했죠? 네. 단점 더 단점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이제 그래도 이 차에 대한 그 매력. 그래서 다 듣고 나면 사실 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미 대기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라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좀 뭔가 최대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담아내려고 한 노력의 흔적들은 이제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에이다스 기능.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로 이탈 이제 방지 보조가 들어있고 전방 충돌 보조도 들어있는데 특히나 차로 이탈 방지를 이제 한번 그 경험을 해보니까 차로 중앙 유지 보조는 아니고 이탈 방지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대중이 없어요. 날씨가 이제 어제부터 제가 지금 이 차를 운행하고 있을 때 비가 안 왔거든요. 조명도 충분하고 비도 안 오는데 차로를 그냥 차선을 계속 인지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꺼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대중 없이 작동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현대기아의 것들은
야 뭐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그래도 작동을 하네? 라는 순간들이 더 많았다면 얘는 아니 이렇게 작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차로를 못 잡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점은 요 정도? 그리고 장점들을 이제 좀 나열을 해보면은 일단 뭐 싼 거죠. 예. SUV는 비싸도 된다라는 게 제조사들의 약간 공통된 그 의견 같은데 그나마 지금 3천만 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SUV 중에 뭐 몇 안 되는 차 중에 하나니까 또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요. 일단 실내 공간, 공간은 인정합니다. 인정해야지. 예. 킹정. 인정하고 지금 차가 되게 작은 차인데도 트렁크랑 2열 공간을 실제로 이제 실측을 해봤는데 적재 공간이 나름 괜찮아요. 네. 특히 2열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봤을 때는 루프 라인이 이렇게 많이 깎여가지고 희생이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차 안에서 느끼는 거는 나쁘지 않다. 뭐 오히려 좀 만족스러울 정도다. 이 정도 세그멘트, 이 정도 공간, 암레스트 있죠, 에어벤트 있죠, 공간 충분하죠. 이 가격에 이 정도 세그멘트에 이거는 장점이에요. 의외로 소음 대책이 괜찮다. 차가 딱 굴러가면은 사실 이게 지금 쉐보레에서 나오는 SUV 중에 제일 저렴한 모델이잖아요. 딱 주행을 하는데 의외로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차가 속도를 이렇게 올려가도 그냥 이런 도심에서는 되게 괜찮고 고속도로 환경에서도 적정한 속도로 다니는 그 부분에서는 기대보다 훨씬 더 차가 조용했다. 이제는 단점이자 장점인 이 변속기, CVT 변속기가 저는 무조건 좋다고 봐요. 들어갈 수만 있고 가격만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차의 200이량에는 CVT 변속기가 특히나 또 쉐보레에서 지금 이제 VT40이라는 변속기가 CVT 변속기임에도 토크 컨버터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동력을 전달하면서도 출력을 끊임없이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동력 전달도 좋고 아쉽게도 그냥 이제 젠3 자동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변속기 반응 자체가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동력을 전달할 때 아주 빠르진 않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을 끊임없이 해주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중에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내가 차를 부드럽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승차감이라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고 그냥 나긋나긋한 운전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변속기다. 근데 이게 조금 예상은 했지만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연비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배기량이 이거 1.2니까 사실 캐스퍼랑 추력이 뭐 비슷하거나 캐스퍼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긴 하지만 연비가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넣고 100km로 이제 쭉 주행을 해보니까 한 15까지는 오르는데 그 이상은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배기량이라면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운전해도 한 15로 나오고 신경을 진짜 쓰면은 뭐 한 18 정도는 쉽게 나와야 맞지 않나 싶은데 작은 배기량에서 이제 그 터보를 팡팡 돌리면서 이제 출력을 만들어내서 그런지 기대보다는 연비가 계속 좋다고 또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홀드는 있지만은 그 아이들 스탑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또 트레일블레이저는 있는 기능이라서 의외로 또 연비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연비가 좋게 나왔던 게 트레일블레이저라면 얘는 또 도심 주행에서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굳이 이 뭐 시간 신호 기다리면서 이 아까운 시간에 기름을 이렇게 펑펑 써대야만 속이 시원했나라고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게 다 결국에는 이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가 절감의 이런 흔적들인 건데 이게 슬쩍 봤을 때는 차를 사기 전에는 약간 홀릴 듯한 구성이고 가격이죠. 그런데 사거나 이 차를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가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장점은 보면 많잖아요. 이 통풍 시트도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통풍도 있죠. 뭐 가격 조금 더 주면 이제 전동식 트렁크까지 또 들어가죠. 에어벤트 있죠. 뭐 이것저것 참 장점이 많은데 운행을 해야 체감되는 연비라든지 연비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스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이게 요런 거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변속기도 안 들어가고 만약에 차라리 애중간액이 2800 할 바에 200 더 해가지고 3000에 맞추고 아이들 스탑 기능 넣고 변속기도 좀 VT40 이거 넣어주고 그러면은 200만 원은 더 쓰는 거긴 하지만 이 차를 예를 들어서 연비가 더 좋으니까 뭐 몇 년을 더 탔을 때는 연비로 그걸 다 보존할 수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차라리 풀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트레일블레이저가 눈에 들어오면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차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차에서 출력 자체나 뭐 변속기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중요하게 느끼는 그 무단 변속기나 뭐 ISG나 이런 거만 그냥
아쉽지. 일반 분들이 이 차를 접근했을 때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들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걸로 첫 차 시작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불편함 못 느끼실 수 못 있을 느끼시겠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첫 차로 접근할 때 지금 경차가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경차를 할 거냐? 거기서 이제 한 20%? 30%를 더 주고 이걸 하냐? 차라리 이제 상위 세그먼트로 더 큰 차로 이제 한 번에 갈 것이냐, 그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요. 자꾸 차 크기가 너무 다들 커지는데 작은 차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사람으로서 요 정도 세그먼트에서 그래도 이제 요런 차가 단종되지 않고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만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기억 만들 거 조금 더 잘 만들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상위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를 한번 타보고 네. 다시 한번 트랙스를 보면서 선녀가 될지. 이 차에 대한 장단점을 더 낱낱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